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온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할머니인데 손주가 사고를 당하는 걸 지켜보며 숨이 점점 멈추는 걸 보게 돼요. 할머니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귀여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김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탄꺼이의 이야기로 그녀가 우리 채널에 보내주셨어요. 그녀는 고향이 어딘지 말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동타오에서 살고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이야기는 그녀의 연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아, 사실은 전 연인이라고 해야 맞겠죠. 꿔이는 그 연인과 3년 정도 사귀었어요. 그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 부모님께 소개했죠. 그 연인을 트엉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트엉은 미엔타이 출신이에요. 집에 가서 꿔이는 트엉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특히 트엉의 어머니가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녀를 코투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때 코투는 50대 초반이었어요. 얼굴이 정말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말투도 조용하고 상냥했죠. 첫 만남에서 꿔이는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녀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 아이는 정말 예쁘고 귀엽네요. 트엉은 정말 복이 많아요. 이런 아이와 사귀게 되다니. 그런데 코투는 꿔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일을 다 해주셨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셨어요. 꿔이가 부엌에 들어가면 바로 쫓아내셨어요. 아, 나가서 트엉이랑 놀아. 내가 할게. 내 손톱이 예쁜데 물에 닿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나가서 놀아. 알겠지? 아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게. 꿔이는 속으로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복이 있다고 생각했죠. 미래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 대해주니. 트엉의 가족은 꽤 많았어요. 트엉에게는 형이 한 명 있고 그 아래로 3명의 동생이 더 있어요. 형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형수는 떠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죠. 그를 남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3명의 동생은 모두 결혼했어요. 주변에는 아이들도 많아요. 겉보기에는 모두가 이 가족을 따뜻하고 화목하다고 칭찬해요. 트엉의 집은 손님이 많았어요. 친척들이 많이 와서 마당이 꽉 차 있었죠. 꿔이는 트엉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와주기로 했어요. 손님이 많았어요. 어른들은 마당에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꿔이는 집안이 너무 복잡해서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궤도 언니들과 함께 부엌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웠죠. 정오가 되자 제사 음식도 제사상에 다 차려졌어요. 어른들은 마당 앞 테이블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죠. 걔는 집안이 너무 복잡해 보이자 한적한 곳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천천히 나갔어요. 트엉 집은 서부 지방 스타일이라 다들 아실 거예요. 집 주변은 과일나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엉은 하늘을 바라보며 시골의 차가운 공기를 느꼈어요. 갑자기 몸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여러분. 마치 전기가 척척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척척척척척척척 올라가더라고요. 손과 머리카락이 다 쭈뼛어 있었어요. 온몸이 소름 돋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날씨는 화창하고 더웠어요. 트엉은 뒷목이 간질간질했어요. 마치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 바로 내 침실 창문 뒤에서 트엉은 작은 아이 하나를 보았어요. 그 아이는 5대 6살 정도였어요. 몸이 마르고 왜소했어요. 창문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어땠냐면 보통 아이의 눈과는 달랐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슬픈 느낌이었어요. 트엉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마 집안의 다른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웃고 눈을 깜빡이자 다시 본이 사라졌어요. 트엉은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찬 기운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래도 아마 아이가 어디 가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트엉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트엉은 언니들과 함께 음료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차렸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마당에 가득 있었어요. 모두 둘러앉아 즐겁게 먹고 있었어요. 트엉은 트엉 어머니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작은 조카들과 함께 있었어요. 조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이 뛰고 놀며 시끌벅적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정말 즐거웠어요. 트엉은 아까 그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트엉의 사촌인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그때 7대 8살 정도였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아이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눈이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떨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온 가족이 놀라서 그 아이를 보았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놀라서 달려가서 안았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아가. 세상에, 정말이야. 아이가 왜 이러는 거야? 아가. 그때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누군가는 손과 발을 주물러주고 누군가는 차를 가져오려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차에 태우기도 전에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깨어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놀랐어요. 아이의 자세가 너무 똑바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기이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머리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의 눈은 흐릿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땅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를 밀쳐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말을 했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는 신듯하고 떨렸어요. 나는 너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비야.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비. 그 이름은 집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던 이름이었어요.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쳤어요. 엄마는 기다렸어요. 이 아이. 장난치지 마.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엄마를 놀라게 하지 마. 엄마가 무서워. 그때 아이가 갑자기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가족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 집이 싫어. 너희는 내가 갔다고 생각하니? 나는 가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때는 정말 기이한 순간이었어요. 트엉의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비니? 너는 남의 아들이니? 너 왜 여기 돌아왔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모두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 그 아이가 말했어. 나는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어. 이 집이 너무 싫어. 너희들은 너무 악해.
나도 너희의 조카잖아. 왜 나를 싫어해? 나는 여기서 몇 년을 지냈어.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어. 누구도 내 머리에 불을 붙여주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새 옷도 있어. 나는 유령이 되고 싶어. 나는 밖에서 모든 걸 다 봤어. 여기 다른 아이들은 과자와 사탕을 가지고 있었어. 예쁘고 사랑받고 있었지. 나도 조카야. 그런데 왜 나를 배척해? 미리 준비했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때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어. 누군가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 트엉 어머니는 그때 부엌에서 나왔어. 할머니는 소란스러운 걸 보았어. 아직 다 듣지 못했어. 자기 조카가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 너 뭐라고 그런 거야? 빨리 그만해, 알겠지?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 미는 트엉 어머니의 그림자를 봤어. 즉시 돌아봤지. 그 아이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 아이가 말하는 모습이 정말 슬퍼 보였어. 할머니가 정말 나쁘게 말했어. 할머니가 너를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겠다고 했어. 정말로. 트엉 어머니는 그때 얼굴이 창백해졌어. 얼굴이 정말 이상해 보였어.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지. 할머니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어. 할머니의 다리가 흔들렸어. 할머니는 다시 걸으려다가 넘어질 뻔했어. 그때 모두가 할머니를 쳐다봤어. 모두의 눈빛이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어. 그때 나미도 있었어. 남이 천천히 다가갔어.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어. 너 빈이야. 너 할머니의 손녀니? 그 아이가 남을 쳐다봤어.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이 정말 애절했어. 그 아이가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렸어. 남도 그랬어. 아, 그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해졌어. 완전히 조용했어. 아무도 크게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남 씨는 장난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은 얼굴을 축축하게 만들었어요. 미안해, 자식아. 너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트엉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많이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뒤로 넘어졌어요. 엄마가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여자 아기가 눈을 뜨고 깨어났어요. 깨어났을 때는 마치 방금 잔 것 같았어요. 무엇을 물어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물 좀 주세요. 이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전의 일입니다. 남씨가 계속해서 남씨가 죽였고 그녀가 우리는 치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공부했어요. 잘하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모두가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 두 사람이 싸웠어요. 질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남씨가 돌아왔어요.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치괴는 이미 임신했어요. 하지만 숨겼어요. 결혼식 날, 트엉 어머니가 치괴가 임신한 것을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그녀는 소리치며 난리쳤어요.
세상에. 3개월이나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하다니. 이런 식이면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닐 수도 있어. 남 씨는 아직 젊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속았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 눈을 속이기는 쉽지 않아. 그냥 그렇게 소란을 피웠어요. 결혼식 날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결혼식은 끝났어요. 그 결혼식은 정말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치규에게는 집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앞문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죠. 정식 며느리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치규는 참 힘들었죠. 눈물도 많았어요. 하지만 엄청 사랑하니까 아들을 생각했죠. 그래서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로 들어갔죠. 치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임신했나요? 여자애를 괴롭히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이랑 닮지 않겠죠. 너희들 엄마와 함께 길에서 쫓겨날 거야.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서. 아들 남은 처음에 아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밤낮으로 귀찮게 했죠. 결국 그 말이 스며들었어요. 어느 날 남이 술 마시고 돌아왔어요. 치괴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2시간 동안 부부가 싸웠어요. 치괴는 눈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죠. 그 모습이 조금은 닮았어요. 남이랑. 하지만 엄마를 더 많이 닮았죠. 할머니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녀는 계속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요. 틀린 게 없어요. 아이가 남이랑 닮은 게 어디 있어요. 모두가 남이랑 닮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치괴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죠. 남은 아이를 사랑했지만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그래서 항상 애매했어요. 아내를 지지하지도 믿지도 않았죠. 결국 그녀는 며느리를 싫어했어요. 그녀는 손주도 싫어했죠. 비가 5살 때 치괴는 그를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회사에서 일하러 가기 위해서. 집에 할머니가 계속 때렸어요. 마치 적처럼. 그 아이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들게 했죠. 할머니가 아이의 등을 3개 때렸어요. 그 아이는 울었어요. 정말 큰 소리로. 이웃들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할머니는 계속 치괴를 나쁘게 말했어요. 남의 아들은 바보 같다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갔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냥 엄마를 쏙 빼닮았어. 그리고 그날이 왔지. 비의 운명이 시작된 날이야. 그때 비는 6살이었어. 아침에 치괴가 집에 두고 갔어. 치괴는 일을 하러 갔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 계속 뭔가가 불안하게 느껴졌어. 가만히 있지를 못했지. 치괴는 아들에게 전화해 보려고 했어. 그때 남이 전화해서 비가 넘어졌다고 했어.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게 됐대. 목바로 그 자리에서.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어. 이미 숨을 멈춘 지 오래였지. 그때 치괴는 울부짖었어. 마치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왜 아들이 넘어졌냐고 물었지. 그런데 남의 엄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내 손주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정말 황당했지. 누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 급한 상황이면 집에 있어야지. 나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돌보는 힘도 없고. 남도 그때 치괴를 탓했어. 아직 어린애를 두고 일을 하러 간다고.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치괴는 너무 억울했어.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비난받았어. 그녀는 슬픔에 잠겨서 아들과 함께 가고 싶었지. 하지만 다행히 누군가가 구해줬어. 그리고 비의 장례식도 끝났어. 치괴는 집을 나갔어. 2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지. 남은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치괴는 옷을 입고 나갔어.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어. 비의 영혼은 아직 집에 남아 있었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 그 아이는 고통받고 있었어. 그 아이는 차가웠어. 정말 불쌍한 아이야, 여러분.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워. 가족의 비극이야. 트엉 어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어. 남은 너무 많이 울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때 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 트엉의 엄마는 한쪽에 앉아 있었어. 그 얼굴은 차가운 표정이었어. 입에서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지. 그녀는 알고 있었어. 그녀는 잔인했어. 이미 알고 있었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때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 가족들도 다 모여서 뭐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그녀의 친자식도 왜 그렇게 악하냐고 했어. 비같이 괴를 싫어하는 건 싫어해.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어. 키가 말하길 너도 놀랐다고. 그 장면을 보는데 등골이 오싹했어. 너무 놀라웠어. 트엉 어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셨지. 미소 지으며 달콤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비가 너무 불쌍해. 키가 지금도 100% 확신할 수 없대. 그 아이가 큰 창문 밖에 서 있었거든. 그게 비인지 아닌지. 하지만 키는 직감이 있었어. 정말 강한 직감이었어. 그 아이가 바로 비였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거든. 나이를 듣고 외모를 묘사했어. 그리고 다시 비교해봤지. 정확히 일치했어. 그 아이가 서 있던 곳은 비의 엄마 방 바로 옆이었어. 다시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 내가 말했잖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 일은 어떻게 된 거야? 키가 트엉과 함께 비의 묘소에 갔었어. 옷, 제사 음식, 과자, 장난감을 샀지. 그리고 묘소에 가져가서 태워줬어. 그 아이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랐어. 키가 그 아이의 묘 앞에 서 있었어. 눈물이 계속 흘렀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키는 트엉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솔직히 트엉은 이 일에 아무 잘못이 없어. 그도 착한 사람이었거든. 키를 사랑했어. 하지만 키는 그의 어머니가 한 일을 잊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사랑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어. 모든 좋은 감정이 사라졌어. 그 느낌은 원망과 두려움이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내 성격은 직설적이야. 미래의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시집가면 계속 마주쳐야 해. 어떻게 살아? 그녀의 얼굴을 보면 비가 떠올라. 그리고 나는 치괴처럼 되고 싶지 않아. 트엉은 내가 슬픈 걸 알고 계속 위로해줬어. 그가 혼자 살자고 했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안 만나도 되고 할머니와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그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트엉 어머니의 일은 잘 몰라요. 지금 그도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괴롭혔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가끔 친구도 트엉에게 너무한 것 같다고 느껴요. 그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슬프고 그걸로 끝이에요. 고집 부리며 계속 만나면 앞으로 마음속에서 다시 만나면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한번 아프고 끝내는 게 나아요.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트엉 때문에 저를 안타까워할 거예요. 정말 인연이 참 아이러니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서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다른 사람의 업보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악은 때때로 선한 모습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해요. 악한 자는 악을 만난다고. 트엉 어머니의 일도 결국 업보를 받을 거예요. 가장 슬픈 건 비라는 아이예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마음을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아이를 ADM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직 ADM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했지만 그때 시골 사람들은 아직 접촉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첫 번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한 관객인 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채널에 보내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그녀의 가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8년 전의 일입니다. 린은 집에서 자란 아이예요. 위에 3명의 자매가 있어요. 이야기는 린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녀를 코응아라고 부를게요. 그때 코응아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서 4딸을 키웠어요. 그때 코응아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 혼자서 4딸을 키워야 했지. 코응아는 대나무 숲 옆에 살았어요.
과일 나무를 사람들이 임대해서 키웠죠. 그래서 조금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집도 꽤 컸고요. 차도 여러 대 있었어요. 언니들과 비는 큰 애들은 일을 하고 작은 애들은 학교에 다녔어요. 코 응아는 집에서 밥하고 이런 걸 도왔죠. 전체적으로 삶은 괜찮았어요. 걱정할 게 없었죠. 그때 코 응아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아름답고 온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코 응아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그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즐거웠죠. 이 나이에 사랑이나 결혼은 무슨 소용이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들이 걱정했어요. 이 나이에 자식 생각만 하다니.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네요. 그리고 둘째 언니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언니는 항상 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거든요. 부유해 보인다고요. 혹시라도 엄마를 유혹해서 돈을 빼앗으면 큰일이에요. 언니들도 그렇게 동의했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항상 조심했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코 응아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였죠.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근처에 옹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가끔 놀러 오기도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은 자동차 수리 일을 하셨죠. 코 응아도 그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술을 자주 마셨거든요. 그리고 도박하는 냄새도 났어요. 코 응아는 그를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만 생각했죠.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사실 옹소는 코 응아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 번 구애했죠. 하지만 매번 코 응아에게 거절당했어요. 코 응아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야. 더 이상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이 벌어졌어요.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죠. 그날 날씨가 시원했어요. 코 응아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운동하러 나갔다가 친구 집에 들를게. 아마 늦게 일어났나 봐, 너희들. 엄마가 운동하러 가는 것도 평범한 일이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걸어 다녔죠. 가끔은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도 가고요. 그래서 모든 게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한 일이었어. 누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날이었어요.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코 응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둘째 언니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언니가 셋째와 넷째 언니에게 시켰어요. 집에 있으라고. 둘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따라 코 응아를 찾으러 갔어요. 코 응아가 운동하러 가던 길을 따라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길가에 있는 집들에게 물어봤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코 응아가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아침에 둘째 언니가 엄마에게 누구 집에 가는지 물어보는 걸 잊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둘째 언니는 그때 이미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이웃들과 함께 모였어요. 서로 나눠서 찾으러 갔어요. 수십 명이 손전등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덤불을 헤집어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우리 자매는 경찰에 가서 신고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 언니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수색대를 보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찾았어요. 밤까지도. 코 응아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이웃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은 코 응아가 누군가를 따라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강도에게 해를 입었다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3일이 지나갔어요. 둘째 언니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언니가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언니는 엄마를 봤어요. 즉, 코 응아였어요. 엄마가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코 응아는 그날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운동하러 가던 그 옷. 파란색 괴투. 검은 바지. 파란색 괴투. 검은 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이 젖어 있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눈이 깊게 들어가 있었죠. 언니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언니를 보니 너무 놀라워 보였어요. 할머니가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소리치며 물어봤죠. 엄마.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 죽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코응아가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빨리 문 쪽으로 나갔어요. 그때 언니도 따라갔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엄마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땀은 비 오듯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쉬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언니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어요. 할머니는 걱정했어요. 아마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냥 언니는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언니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밤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꿈을 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잠을 자고 있었죠. 갑자기 조용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마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밖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바로 오싹해졌어요. 밖을 보니 엄마가 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은 언니가 자주 보던 것과 같았어요. 코응아는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어요. 얼굴에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은 익숙했어요. 언니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언니를 부르며 자식아, 엄마를 맞이하러 나와라. 밖에서 엄마는 너무 추웠어요. 할머니는 급히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엄마의 그림자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화가 나서 그리고 넘어져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언니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숨이 가빠왔어요. 숨이 가쁘다. 코응아가 나한테 이야기해줬어요. 두 자매가 서로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꿈에서 엄마를 보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언니가 말을 꺼냈죠. 엄마가 돌아가신 걸까? 그래서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겠지. 코응아는 정말 무서워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자매가 부르며 넷째 언니 치린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네 자매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셋째 날 밤 리는 그때 호주에 있었고 또 꿈을 꿨어요. 꿈에서 리는 엄마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걸 보았죠. 코응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한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거기서 엄마가 손을 놓고 린을 돌아보았죠. 그 얼굴은 슬프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린은 그때 깨어났고 아직 어두웠어요. 아침에 린은 언니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길과 그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죠. 그때 언니가 깨닫고 말했어요. 그곳이 바로 집에서 2km 떨어진 곳이야. 내 자매는 서로 이야기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절에서 스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죠. 또한 잠수부를 고용해서 사라진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큰 사건이 끝난 후 자매들은 제사를 지내고 엄마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타나서 형제자매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하지만 기도를 다 읽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수부들은 물속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함께 서로 도와서 갔어요. 아침에 나가려고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모두들 정말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리는 너무 슬펐어요. 침대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도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리는 한쪽 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의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가 정말 하나하나 귀에 맴돌았어요. 리나, 엄마가 같았어. 너만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 언니들에게 전화해줘. 너가 나와 함께 해줘야 해. 그럼 엄마가 나올 수 있어. 전문가도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엄마가 나올 수가 없어. 그때 리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리는 그냥 멍해졌어요. 눈물이 흘렀죠. 언니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듣고는 전문가에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대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일 두 사람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날 점심, 선생님과 린이 나갔어요. 린이 직접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물가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엄마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린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두 손을 모으고 부르면서 울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엄마, 나와 함께 돌아와요. 거기 아래는 안전해요, 엄마. 그렇게 린은 울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한 30분쯤 지나서 수초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린은 그곳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도 와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웃들도 모여서 보러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자매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아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코 응아의 목에 멍이 들었어요. 뒤통수에는 상처가 있었고 아는 부검을 했고 코 응아가 사망했다고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3개 맞았던 거죠. 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강도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몸에 아무것도 없고 코 응아가 착용하던 목걸이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사라졌어요. 가족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관습에 따라 시신은 당일에 묻어야 해요. 오래 두면 안 돼요. 코 응아의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자매들은 모두 세상을 잃은 듯했어요. 엄마의 관 곁에 앉아 각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아는 조사를 계속했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증인이 아무도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어요. 이웃들은 서로 이야기했지만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친구가 의심받았어요. 코 응아가 만났던 사람인데 하지만 언니가 엄마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날 엄마를 만났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코 응아가 사망한 지 49일째. 린 가족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밤 9시쯤이었어요. 그때 가족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어요. 옹손이 들어오셨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손에 향을 들고 있었어요. 코 응아에게 향을 바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전하고 싶어 했어요. 언니는 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여 들어오게 했어요. 옹손은 코 응아의 재단으로 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꽂았어요. 향을 꽂자마자 재단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재단 위의 기름등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리고 옹손이 꽂은 향이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름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옹손의 나무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죠. 당연히 뭔가 불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모두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그 후에 옹소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울면서 몸이 떨렸어요. 마치 힘이 다 빠진 것처럼요. 가족 모두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죠. 옹소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항상 코응아를 신경 썼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코응아는 항상 거절했죠. 그녀는 분명히 말했어요. 자식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옹소는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런 마음이었죠. 옹소는 빚쟁이에 쫓기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혼자 운동하는 코응아를 보았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따라갔죠.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코응아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를 심하게 꾸짖었죠. 길 한가운데서 그를 모욕했어요. 옹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분했죠.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를 공격했죠. 너 여기서 떨어져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코응아는 더 큰 소리로 반응했죠. 그때 옹소는 얼굴이 무서워졌어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강하게 던졌죠. 코응아는 쓰러졌어요. 정말로. 그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죠. 그는 코응아의 몸에 무언가가 붙어있는 걸 보았어요.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는 모든 것을 벗겨냈어요. 그리고 그녀를 강으로 끌고 갔어요. 그녀를 물속에 던졌죠. 그 후에 그는 물에 휩쓸려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체는 조금만 떠내려갔어요. 가까운 대나무 숲에 걸렸죠. 거기서 며칠 동안 묶여 있었어요. 옹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녀를 만들었어요.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후 그는 금을 팔러 갔어요. 하지만 첫날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옹소는 뭔가를 겪었어요. 옹소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차가운 기운을 느꼈죠. 불을 켜보니 코응아의 유령이 보였어요. 그게 베개 위에 누워 있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듯했어요. 옹소는 몸이 떨렸어요. 그는 도망쳤어요. 호황수완공. 다음날 아침에도 그 유령이 있었어요. 그 자리 그대로. 반지도 똑같이 있었죠. 다른 가게에 팔렸는데 밤마다 침대 위에 나타났어요. 매일 밤 코응아가 꿈에 나타났어요. 코응아의 유령이었죠. 차가운 손이 옹손을 꽉 잡았어요. 그를 물속으로 끌어내리려 했죠. 옹손은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코응아의 영혼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갔어요.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평화를 위해 감옥에 가고 싶다고 했죠. 정말 무서워서 그 얘기만 해도 떨렸어요. 린의 자매들.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뒤섞였어요. 둘째 언니가 달려들었어요. 옹손을 몇 대 때렸죠. 하지만 린과 셋째 언니가 막았어요.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요. 재단 위에 촛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모두 꺼졌죠. 옹손은 너무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 후 그는 콩을 가져갔어요. 그는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을 해치고 재산을 훔친 죄로. 그가 체포될까 두려워했어요. 린의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조용히 흘러갔죠. 자매들은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엄마를 위해 기도를 했죠. 스님도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린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코응아의 영혼이 차가운 물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자매들은 더 이상 엄마가 울며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끔 린이 꿈에서 엄마를 보긴 했어요. 웃으시고 아주 다정했죠. 이제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모두들 들어보세요. 분노와 슬픔이 순간적으로 한 남자를 변화시켰어요. 온순할 것 같았던 그가 여성에게 너무 잔인하게 행동했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자식을 잃을 뻔했어요.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시신을 처리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용서하지 않죠. 유령이 돌아와서 알렸어요.
그리고 그 유령이 악행을 저지른 자를 괴롭혀서 자수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업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전해드려요. 하하. 두 분의 시청자님께 감사드려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모두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두 분의 가족에게 항상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좋거나 채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응아, 더 사랑해주시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하하. 자, 여러분이 이야기를 보내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채널에 남겨주세요. 매오안이 댓글에 안내를 남겼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